두산 테스나 2026년 1분기 실적을 스로포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9.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9% 증가했습니다. 듀퐁 티회전율 0.26회전이고 PBR은 6.95 상대입니다. 제조원가 회계 좀 확실히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산 테스나에 대한 사업 계획입니다. 본사는 평택시 산단로 16번길 72 반도체 테스트업. 제가 반도체 제조업은 많이 해봤는데 테스트업은 처음 해봅니다. 2002년 9월 6일에 테스타로 반도체 제조 관련 테스트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22년 4월 27일 주식회사 두산 테스나로 상호를 변경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자료들을 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호남 반도체가 생긴다면 어쩔 수 없이 광주 근처에 공장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 중소기업이 그럴 만한 투자력이 있겠는가? 용인이나 평택이나 안성 사업장에서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이 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서안성 사업장, 안성 사업장, 그 다음에 청주 사업장, 이 경기도 일원하고 그 다음에 청주에 SK 하이닉스 뭐 다른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에, 뭐 반도체 메인이 생기면은 그 협력 업체들이라든가 관련 업종들이 그 주변에 생겨야 반도체도 그 말하자면 산단이 형성되는 거라고 이렇게 봤을 때 그 앞날이 또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물론 뭐 두산그룹이면 투자할 돈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주가는 10만 7,500원으로 1년 전 2만 7,750원보다 287.4%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PBR은 6.95로 513%가 뛰었습니다. 5% 이상 주주는 두산 포트폴리오 홀딩스가 38.9%, 최대 주주는 두산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0.03% 가지고 있는데 검색 당시 JP 모건과 골드만삭스가 역시 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이 768억 원으로 29.6% 증가했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8.2% 증가했습니다. 그 갭이 마이너스 21.3%이기 때문에 부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또는 테스트 단가가 상승했다라고 여기서 우리는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미리 이렇게 좀 우측에 기재한 대로 말씀드리면은 업종이 반도체 테스트 서비스업이다. 굳이 원가회계 틀로 결산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재료비는 부재료비 성격으로 일반 제조업이라면은 소모품 사용액 성격으로 오히려 떨어버리면 그만이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앞서 미리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 증가 내 단가 상승 추론이 됐고요. 2차 원인은 운영 경비가 710억 7,200만 원으로 9%가 감소한 것이 그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게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는 크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재료 성격인데 이것이 물건이 출하되는 게 아니라면은 내부에서 소모되고 많은 거라면은 이 스르프 분석으로 이 차이를 내는 게
의미가 크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재고 회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물건이 나가는 게 아니고 테스트하면서 소모되는 성격이라면은 이 경영평가지표 재고 회전율은 다른 거로 좀 대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루풋 회계 계산서에서 이미 방향은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었네요. 원가 회계상으로 또 똑같은 질문을 해본다면은 흑자 전환이 무엇이냐? 그러면 역시 1차는 매출액 증가에 테스트 단가 상승을 추론할 수 있고요. 2차 원인은 매출원가가 이 10.5%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매출원가 하락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는데 역시 이 운영경비, 스루풋에서는 운영경비가 9% 내려갔다는 게 나와 있고 여기서는 판매관리비가 4.7% 오히려 거꾸로 상승했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매출원가 내려간 게 궁금해지는데 이미 스루풋은 손익계산서에 답을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손익계산서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일반 주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재고자산 명세입니다. 특별히 원재료라고도 안 했고 왜냐하면 원재료라는 것은 뭔가 가공이 돼가지고 변화가 돼가지고 제품이 나올 때 원재료라는 용어를 쓰고요. 부재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물건에 어떤 애드가 돼서 조립이 돼서 나가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소모품 성격인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2억 3,400만 원, 2,2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이 스루풋송으로는 이게 이제 매출에 변동하는 재료비로 봤을 때 영업이익과의 차이가 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분석을 해놓고도 요거 의미가 없는 작업이다. 요거는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평가 충당금에 의해서 환입을 잡은 것도 있네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 내용입니다. 회사가 어차피 그것을 재료비 성격으로 봤으니까 재고자산의 변동 플러스면은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부재료 매입액이 2억 5,300만 원입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억 7,400만 원, 6%가 감소했고 운영경비는 7,172억 원으로 9%가 감소했습니다. 이 운영경비 710억 7,200만 원에서 판매관리비 77억 5,100만 원을 뺀 것이 현장 운영경비가 되겠죠. 가공비로 저는 번역을 했는데 워킹 코스트 현장 운영 비용이라고 이럴 땐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요게 10.5% 감소했고 가공 비율로는 0.1% 하락했고 재료 비율은 반대로 0.1%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부재료 가격 상승 2차 추론이 나오는데 1차 추론과 또 모순이 되죠. 제조 원가 회계 틀에 억지 끼워 맞춤 성격의 결산 내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분명 매출이 변동하는 변동비를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재료는 소모품비로 떨어도 그만일 것입니다. 주요 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가 178억 원, 7.1%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774명으로 48명이 감소를 했네요. 평균 임금은 연간 9,200만 원 예상이 돼서 13.7%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비 임차료 및 소모품비 테스트하는데 또 자기네들 장비가 없는 것도 있는 모양이네요. 16억 4천만 원, 136.4%. 그러니까 테스트 물량이 좀 늘었다고 봐지기도 하는데요. 기타 비용이 156억 2,900만 원으로 2.9%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이 숨겨진 기타 비용에 그런 성격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테스트를 많이 할수록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 그런 거요. 근데 그 소모품비 부재료는 너무 금액이 작았다 이거죠. 이렇게 156억 종에 뭐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기타 비용으로 묶었기 때문에 뭐 도출해내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성과지표를 그 재고 회전율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물건이 뭐 나가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두평 티회전율, 그 서비스업의 그 상징으로 제가 채택한 경영평가지표입니다. 0.26으로 5.5% 상승했고요. 수급분율은 0.06%가 상승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상승하면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재고 회전율 대신 서비스업 상징으로 선정한 두펑 티회전율을 선정을 했다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영업 구매 평가지표로 매출 채권 수금 속도가 2.1회 전년도보다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매입 채무 매출원가 기준으로 뭐 이거는 분기에 467.5회전,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일시에 그냥 왕창 사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금액도 작고 그렇습니다. 요 듀퐁 자본 회수율 1.9%로 8.4% 상승했는데, 여기에 검증하는 상식의 T회전율을 그 경영평가지표로 제가 채택을 한 것입니다. 5.5% 상승했습니다. 어쨌든 저의 그 투명회계 그 가정이론을 적용을 합니다. 두 가지가 다 상승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여기서는 부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테스트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원재료 가격, 어, 테스트의 경우 원재료 및 부재료 등이 사용되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러네요. 그러면은 부재료가 DP 사업이라는 거에 들어가는데, 독과점 정도는 낮은 편이며 매입처와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통하여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쨌든 못 알려주겠다 이런 얘기죠. 제품 가격 추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당 단가 곱하기 와퍼 장당 또는 PKG 칩당 테스트 타임으로 산정되므로 테스트에 사용되는 장비의 가격과 테스트 타임에 의해 단가가 결정된다. 그럼 알려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DP 사업이라는 게 고객별 디바이스의 제품 사용에 따라 작업 공정이 상이하고 투입 장비, 적용 원부자재, 작업 소요 시간 등을 반영하여 제품별 가격이 책정되므로 일관적인 단가 변동 추이 산출이 불가합니다. 어쨌든 DP 사업의 부재료가 좀 사용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제품에 추가로 애드되는 것 같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제 판단은. 그래서 지금까지 분석한 것을 투명하게 가정을 했는데, 에, 입증을 해주고 싶어도 회사가 뭐 굳이 그렇게 발표를 안 하고 여러 변명을 하는데, 변명이 아니고 뭐 설명을 하는데, 굳이 사양한 꼴이나 마찬가지네요. 어쨌든 에, 뭐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제가 제시했다면은, 그런 그 가정 이론은 반증이 되기 전까지만 유효화되는 이런 우리의 논리적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현금 흐름 재무지표입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 449억 원 벌었습니다. 어, 그 원가 회계 손익으로는 84억 벌은 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449억을 벌었다. 그 다음에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그
217억 원, 최종 그 번도는 10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유현금으로 채권자한테 87억 5,7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25.6%에서 24.4%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주주 자유현금으로 ROE 0.5%로 30억 8천만 원 나갔는데 이익배당입니다. 두 가지 합친 게 회사의 자유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냥 영어로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제 프리캐시 프로라고 1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캐펙스에 투자한 건 없습니다. 오히려 감가상각비로 139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납입자본 성장률 3.1로 0.1포인트 올라갔고 이익잉여금률 205.3%로 약 한 3.3% 상승했습니다. 계속 누적을 해가네요. 그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경비 기준 1 더하기 300%에서 그 다음에 이익도 1 더하기 300%하고 이 더한 금액을 스르픈율이 무려 99.7%가 되겠습니다. 3,074억 원을 할 것 같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매출 재료비 기준에서도 재료 비율로 나누면 동일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퀄리티 높은 예측을 좀 추가해 보기로 하죠. 요 밑에 새로 제가 적어 놓은 것은 주식 분석하는 외국계 회사의 설명문을 제가 베껴 가지고 패러디 한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제가 동일한 방법으로 했다면은 전년도에는 근데 적자기 때문에 제가 손익분기점 매출을 예측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 결과가 3,038억 원이기 때문에 3.3% 제가 좀 많이 한 거로 이렇게 예측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측의 갭이 그렇게 틀리진 않았다. 그런데 손익분기점을 보면은 올해는 11.1월에 손익분기점이 도달할 것 같습니다. 2,852억 원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인데 이게 도착 시기는 11.1월이다. 근데 전년도에는 15.9월로 산출이 돼요. 당연히 그래서 적자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흑자가 또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실행 계획을 세우겠느냐? 그러면은 320%그 매출 증가율도 좀 올랐기 때문에 좀 320%를 잡아봤습니다. 그러면은 3,226억 원 하는 거로 그래서 계약을 이거를 그 무슨 패키지당 테스트 비용 단가라고 가정하면은 32만 2,500억 원에 계약을 한다면은 37,000원 남는 거로 그런데 이거로 하는데 매출 달성 시기가 12.6개월로 이게 실질적으로는 20%, 320%로 매출 올리면 이게 달성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 운영 경비는 줄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것을 달성할 거냐? 이것이 결국 그 T회전율의 상승으로 상징을 해봅니다. 4.6%. 그러면은 그 회전 속도가 4.6% 올라간 만큼 그 12.6월이 12월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3,372억 원으로 매출이 되면서도 12월 달에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예측하는 바입니다. 원가 회계 이 뭐 재고라는 게 크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10% 감소했을 때하고 10% 증가했을 때 매출 원가를 각각 계산해 보고 또
이 목표이익을 얻기 위해서 재고가 감소했을 때의 판매 가격과 그 다음에 감소했을 때 판매 가격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금액이 좀 작기 때문에요. 어쨌든 제가 영업사원이라면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견적서를 내라고 하니까 테스트 단가 이거를 갖다가 또 그 가격 결정할 때 에, 납품 협력 업체하고 협상할 때 어떤 그 논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재료비 보통 영업사원 심리적으로는 조금 더 부풀립니다. 1,100원, 가공비 27만 원, 그래서 총 제조 비용이 27만 7,100원. 여기서 판매 관리비 3만 3천 원 더해가지고 3만 4,100원이 우리가 직접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마진은 2만 2천 원 주세요. 그래서 견적서를 32만 6,100원에 썼는데 이 반도체 제조 메이커에서 우리도 검토해 봤는데 32만 2,500원이면은 되지 않겠소. 이렇게 해서 단가가 계약이 된다면은 매출원가율은 82.8%로 산출이 되고 영업이익은 22,911원이 된다. 그러면은 목표보다 어, 뭐 거의 비슷하게 좀 나온 꼴이 되죠. 더 사실 많이 받은 꼴이 되겠죠. 자, 자기 실제 가격은 32만 2천 원인데 스루풋으로 의사결정한 게 사실상은 더 좋았다 그런 얘기죠. 어, 그래서 스루풋도 매출액을 이게 실현 가능한 매출액을 하기 위해서 33만 7,270원으로 이렇게 매출이 올라갔을 때 매출 재료비를 그대로 가져가면은 에, 영업이익이 증가하긴 하겠죠. 그래서 다시 비교해 보면은 32만 2,500원 할 때 영업이익이 3만 7천 원인데 재고 감소할 때는 원가 회계는 영업이익이 2만 2,900원이고 또 재고 증가하더라도 그 재고 증감의 효과가 별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더 이익이 나긴 납니다. 그런데 에, 저기 그 매출액을 더 올려가지고 했을 때는 그 차이가 더 벌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자, 부재료는 사실상 매출원가에 적용되어서는 안 될 자재 아이템이다. 이것을 억지로 제조원가 회계에 넣다 보니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는 예측이 불합리하고 합리적이가 않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잘못된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니냐? 테스트업이야말로 제조업이 아니니 원가 회계를 버리고 스루프트 회계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상은 그 원가 회계 개념을 떠나서라도 그 서비스업은 영업 수익, 영업 비용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매출원가라는 개념을 안 쓰고 결산은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스루풋은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나머지 자료들은 다 템플릿 자료들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